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권순욱입니다. 네, 오늘 야당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하승주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아, 야당을 잘 모르시는데. 안철수 전문가잖아. 네, 그렇죠. 자, 우리 정치신세계에서 야당 전문 기자죠. 윤가피 소장. 네. 안녕하세요. 야당 전문 기자 윤가피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야당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적진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왔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야당 정계 개편 우리가 한번 했죠? 네. 했는데 그 뒤로 뉴스가 계속 나와. 네.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라이벌 정당들이 네.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네, 보수의 파이를 나눠 먹겠다고 네. 깝치는 그런 정당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 서청원 간에 네. 판이 막 점점 커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어느 초상집에 갔습니다. 초상집에? 예, 보수의 초상집입니다. 보수의 초상집? 예, 근데 초상집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포커판이 크게 붙었습니다. 네. 서청원, 홍준표, 보수의 두 거두가 레이스 붙었어? 레이스를 붙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봐도 뻥카 대 뻥카인데 어쨌든 간에 지르는 기백이 좋습니다. 홍준표가 액면이 좋아요. 뭐야? 딱 보기에 풀하우스 같습니다. 네. 네, 출당이라는 배팅을 하게 됩니다. 죽어! 너 죽어! 그러면서 나 풀하우스 같이 보이지? 그러면서 출당 배팅을 딱 했습니다. 근데 서청원이 당연히 죽을 줄 알았죠. 액면이 없거든. 근데 서청원이 안 죽어요. 출당 받고 녹취록 더! 오. 녹취록. 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기고 있냐를 가늠할 수 있는 포커 룰로 따졌을 때, 자, 그럼 홍준표가 받고 뭘 더 쳐야 되잖아요. 원래 포카는 받고 더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속보이게 이럽니다. 너 스티플? 너 스티플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가 무슨 녹취록 가졌으면 까봐 이럽니다. 아니, 까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지. 그렇죠. 그죠? 돈을 태워야지.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엔 홍준표가 굉장히 기백 좋게 막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질렀는데 너 패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홍준표가 미국 갔다가 이제 왔잖아. 네네. 그럼 이제 둘이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청원도 네, 그렇죠. 보니까 그 해외 국감 갔다가 왔더라고. 네, 맞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서 드디어 격돌이 딱 붙게 됐는데 자, 이 와중에 지금 서청원 자기가 스티플 잡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나 얄미운 사람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용주가 지나가면서요. 이 스티플 맞아. 내가 봤어. 아니 이게 무슨 개매너야? 남의 패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패를 왜 지가 왜 얘기를 해?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반드시 돈을 더 태워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생겼네. 돈을 더 태울 생각은 안 하고 패까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다이를 하던가 더 걸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런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수 초상집 포카판 배팅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결국은 녹취록의 존재 여부인 것 같아요. 네네. 있나? 녹취록 진짜 있을까? 뭐 하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잘 모르겠다 생각이었는데 네. 요즘은 점점점 녹취록 있다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그 이용주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이용주는 사실 너무 뭐랄까 걔는 또 조작 전문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지. 그러다 보니까 걔 말은 뭘 해도 못 믿겠는데 일단 여기서 사실 존재가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서도 뽕까 싸움에서 뻥카 싸움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이거는 서청원의 태도보다 홍준표의 태도 때문에. 네. 예. 홍준표가 너무 막 화들짝 놀래고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실히 뭐가 있긴 있구나 네. 하는 쪽으로 심정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인상을 받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녹취록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흥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까봐.
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유머 감각도 좋잖아요. 이럴 때 괜찮은 레토릭을 쓰면서 어디 한번 깔 테면 까보세요 이렇게 나갔으면 여유 있어 보였을 텐데 온갖 험한 말을 막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로 봐서는 홍준표는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 이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자기가 서청원한테 뭐라고 했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 것 같아. 아니 지금 보면 홍준표가 9월 3일에 서청원을 만났다는 거야. 네네. 9월 3일 날 만났는데 그날 1시간 30분 동안 듣기만 했대. 듣기만 했다고 근데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서청원이가 녹취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네, 협박을 했다고 하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이미 이거 가지고 네. 이제 서로 간을 한 번씩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튀어나온 거죠. 야, 근데 정말 서청원도 대단한 게 그냥 그야말로 대화고 그리고 홍준표가 좀 도와달라 이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녹음해가지고 몇 년 동안 들고 있는 걸 보면 네. 이게 2015년 4월 18일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된 녹취록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취 파일은 있을까? 근데 제가 법에 좀 무지해서 그러는데 녹취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의 녹취록이 의미가 있나요? 파일이 있어야 될 걸. 그냥 그쵸. 녹취록은 그냥 아니 그 소설이잖아요. 예, 예. 쓰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서청원도 나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 게 녹취 파일이 있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쪼를 텐데 왜 녹취록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녹취 파일이라고 하면은 홍준표가 너무 빨리 죽으니까 좀 더 태워보라고 녹취록이라고 뿌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있다면 히든 카드로 남겨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파일이 없다면 지금 그냥 뻥카 지르는 거고. 녹취록 가지고 네. 뻥카를 지르고 홍준표가 죽는지를 간을 보는 거지. 자, 일단 이 녹취록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성완종 리스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성완종 리스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친박인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를 안 당했어요. 근데 홍준표는 비박이야.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게 혼자 기소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돈을 누가 줬느냐. 윤승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윤승모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서청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윤승모가 서청원의 꼬붕이니까 저런 발언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 이거 사실은 팩트입니다. 2015년 4월 18일 서청원한테 전화해서 뭔가 윤승모의 발언을 자제시켜달라는 말을 한 것 자체는 팩트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분명한 팩트고요. 이건 둘 다 인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지. 서로 그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 그렇죠. 너무 단정적으로 홍준표가 얘기했을 리도 사실 없고요. 정치인인데, 형님, 윤승모 그렇게 냅둘 거야?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해석하기가 좀 난감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가 어쨌든 뻥카를 빵빵 내질렀어요. 네네. 그 대표적인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요거 한번 브리핑 좀 해줘봐요. 너무 흥분해. 너무 흥분해. 홍준표가? 네. 정치를 더럽게 배워 수낮은 협박이나 한다. 팔선 정치인 선배한테. 정치를 더럽게 네. 배웠다. 오. 아까 그리고 윤승모 꼬붕 이런 발언도 했고요. 녹취록을 갖고 있다면 제발 까봐라. 그리고 또 이제 이용주에게도 견제구를 날립니다. 국민의당 이용주가 항소심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짓 폭로하면 천벌을 받을 것. 야, 이거 너무 올드하다 진짜. 그러니까 표현이 강하고 말고를 떠나서 흥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흥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 확실하면은 전략적이고 냉정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네. 뭔가 지금 발언을 보면 네. 홍준표도 뭔가 쫄리는 게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쫄릴 겁니다. 전화는 분명히 한 거니까. 저게 뻥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화를 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아주 강한 발언을 하면은 서청원이 뭔가
반응을 보일 거다. 그럼 그거 보고 간을 보고서 다음 행동을 내가 좀 가늠해 보겠다. 요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그 전략은 사실 전략의 실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서청원이 그 말 듣고 뭐 저렇게 심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심장이 쫄깃해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원래 뭐 둘이 서로 그런 사이지 네. 뭐 그러니까 서로 녹음하고 막 그런 사이지. 그렇지. 뭐 외전화 녹음하듯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네. 그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대체? 그게 바로 이제 험하게 해서 일단 냉정을 잃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돈을 태울 수가 없잖아. 돈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예. 받고 더 칠 수가 없으니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무슨 스티프를 잡았다고 그래. 스티프를 잡았으면 까봐. 반칙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서청원 입장에서 그걸 왜 까? 그러니까 왜 까? 지금 여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서청원이 더 고단수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서청원의 발언이 의외로 수위가 낮아서 좀 약간 정치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서청원이 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청원 발언을 한번 볼게요. 그 양반이 모레 돌아오니 여기 그 양반이라는 건 홍준표를 말하는 겁니다. 모레 돌아오니 그때 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홍준표 너 흥분하지 말고 너 패 있으면 까봐. 뭐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방금 한 이야기는 홍준표가 있으면 딱 적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어조가 홍준표 주로 잘하는 게 깐죽거리는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판에서는 서청원이 깐죽거리고 홍준표가 흥분하고 구도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이런 또 제가 뭐 야당 새끼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스타일을 아는데 당장 내일 뽀록 나더라도 오늘은 구라를 칩니다. 죄진놈들이. 예. 근데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망하는 것보다 오늘 망하는 것보다 내일 망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역이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약점을 준 그 갑이 살살 간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네,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진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게 진짜 이 결말이 궁금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홍준표가 서청원을 출당 조치를 취한 게 이거 홍준표잖아. 네. 그러니까 서청원은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 새끼야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될까? 결말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청원이 지는 케이스입니다. 친박이 쫓겨나는 거. 네. 근데 이제 서청원이 그 녹취록 전쟁에서 진다고 해서 꼭 쫓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녹취록이 있었고 파일이 있었는데 폰을 바꾸다가 잃어버렸네. 그런다 한들 그냥 이런 거죠. 서청원의 일격을 홍준표가 피했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절대 이 녹취록 전쟁에서 진다고 해서 서청원이 쫓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냥 방어에 한 번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당 조치가 지금 이미 취해진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당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거는 박근혜의 경우고요. 저번 시간에도 다뤘듯이 현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출당이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부 구경꾼이야?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누구 편에 들까 다들 고민들이 심각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홍준표가 지는 케이스죠. 홍준표가 만약에 녹취록이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홍준표 감옥 가야지. 예, 홍준표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어마어마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친박들은 이 자유한국당의 영원한 터줏대감이 되어서 영원히 2등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로서는 정말 좋은 케이스죠. 야,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네들이 다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왜냐? 저 포커판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둘이 화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골 때리는 케이스인데 갑자기 두 사람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문재인이라는 대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 지난 일들은 묻고 보수의 가치를 다시 살려나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 소장,
님은 이거 어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게임의 이 참가자 플레이어들을 보면 그 서청원 있잖아요. 네. 둘이 이제 포카판에 들어온 걸로 예를 들어 봅시다. 홍준표는 지금 현재 앞에 판돈이 수북히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네. 플레이어고 그 다음에 서청원은 그냥 개털이 우연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폐에 스티프를 잡은 거야 지금. 그래서 판돈 막 없고 해가지고 막 얹혀놨는데 네.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기면 홍준표 판돈을 다 긁고 와. 근데 지면 퉁 이렇게 이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줄게. 와, 야, 이 비유는 진짜 네, 기가 적절하다. 막힙니다. 야. 그냥 서청원 지금 이렇게 뭐 있어요. 이미 출당 조치 다 당하고, 응? 오만 지금 망신 당하고, 친박에 뭐 수계 이래다가 박근혜 같은 급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는데, 이기면 홍준표를 거꾸로 때리고, 자유한국당을 다시금 친박당으로 만들 수 있는 대역전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고, 야. 국회의장도 하고, 국회의장도 당대표도 하고, 네. 치면, 그냥 정치 치면 하면 돼요. 말년에 피날레를 날릴 수 맞네. 있죠. 네. 이게 지금 서청원은 포카판으로 치면은 판돈이 이제 다 떨어졌어. 네, 어차피 맞습니다. 오링이야, 씨. 오링이고. 이게 이기면 완전히 판돈 싹 끌고 오면서 갑자기 그냥 네. 대박 맞는 거고, 오링 뭐, 저도 마찬가지야. 결론은. 나중에 줄게. 도박빚은 빚 아니잖아. 뭐 이런 방법이 있죠. 홍준표는 판돈 위에다 1,000만 원 쓰고 있고, 저기 서청원은 30만 원 들고 있고, 30만 원 콜콜콜콜 해가지고 레이스 엎은 거야, 지금. 지금 그러니까 서청원은 그냥 나 성냥개비를 칩이라고 칠게. 5천만 원을 태웠고, 홍준표는 현금을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미안해. 자, 근데 이 두 분 말씀이 왜 진짜 리얼하게 그러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청원이 졌어. 그러면 내 파일 이자 뿐다. 파일을 이자 뿐네. 그럼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거짓말했다고 뭐 정치판에 퇴출되는 거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홍준표는 지면 감옥 가. 그렇지. 근데 세 번째 케이스가 더 짜증나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면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찐따대. 완전 바보죠. 족밥됩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냐? 3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자바당 합당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당대표라고 있는데 허수아비고 친박을 살아서 기세가 등등하고 그럼 앞으로 남은 지선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 3번 케이스가 제일 좋은 케이스다. 근데 뭐 어떤 케이스든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지. 녹취록이 있거나 없거나. 화해를 해도 좋고 하지 마. 죽도록 싸워도 좋고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 그래서 특집을 만든 거죠, 또. 딱 듣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앞으로 10년은 정말 절대로, 그러니까 10년을 집권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정신 못 차려요. 어쨌든 이 전쟁은 친이와 친박의 영원한 전쟁이라는 그렇죠. 거. 이 와중에 있잖아. 자유한국당 놈들이 국정감사 보이콧하고 나갔잖아. 네. 나갔는데 지금 다시 또 기어 들어오려고 네. 명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홍준표가 돌아와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네. 이럴 때 우리 애국지사들께서 좀 더 자유한국당 앞에서 시위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스피커도 크게 해가지고 막 그 정권 반대의 한 길로 나가야지 뭘 비겁하게 다시 들어오냐 이런 시위를 좀 해주셨으면 참. 바른정당 애들도 골치 아프겠다. 골치 아프죠. 바른정당에서 지금 몸이 바짝 달아있는 게 김무성입니다. 그러게. 어떻게든 여기 들어와가지고 정치 인생을 재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게. 근데 진짜 김무성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김무성이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부산 지역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자유당 안 들어오면 자기 도저히 다음 총선에서 못 이기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은 사실 자유한국당 들어오면 진짜 그쪽 동네는 민주당이 또 달라요. 네. 그쪽 동네는 탈당자, 배신자들에 대한 응징의 문화가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된 당이에요, 진짜로. 그렇지. 민주당은 다시 뭐 합당하고 나면 뭐 끌어안고 뭐 새로 뭐 해가지고 그 지역에 또 당선되고 데리고 들어온 애들 다 당자 뭐 보장 다 꽂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나라당 없어요. 짤 없어요. 그 상징적인 게 이인제법이잖아. 네. 그렇죠.
이제 그 정신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 흐르고 있단 말이지. 맞아요. 예. 그 다시 받아준다는 거는 그걸 다시 깬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 한 번 계속 한나라당이라네. 아무튼 자유한국당류에 이쪽 동네에서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회창이 들어오면서 김윤환계를 아주 아작을 냈어요, 진짜. 작살 냈지. 공천 학살의 그렇죠.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만약 진짜 자유한국당에서 야마가 돌면 김무성 있는 데에다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손수조 같은 여자애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갖다가 꽂아 넣는 한이 있어도 김무성 공짜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고춧가루 뿌릴 수 있지. 그러니까요. 최소한. 저는 김무성 입장이 또 이해가 가는 게, 침몰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게 해적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몰선에 있으면 바로 죽고 해적선에 타면은 어떻게 비위 좀 잘 맞춰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야, 뭐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팝콘 각이야. 팝콘 진짜 많이 써요. 우리 정치신세계숍에서 팝콘 좀 팔아야겠습니다. 네. 야, 팝콘 입점 시킵시다. 네,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 또 얘기하려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용주는 도대체 왜 가툭티한 거야? 아니 왜 남의 포커판에 가가지고 누가 스티플을 잡았느니 말았는 그거 잘못하면 포커판에 그래도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준표도 굉장히 이용주한테 야마가 많이 돌았는데요. 네. 이걸 해석하는 키워드는 이용주는 친안파라는 겁니다. 네. 이용주의 말을 통해서 안철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자바당이 합당할까봐 불안에 뒤지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용주를 풀어서 보낸 거예요. 물어뜯어! 왜 저속한 표현입니다만은 왜 동네에서 옛날에 개가 홀레 붙으면 뜨거운 물을 끼얹었으니까 네. 이용주가 거기 가가지고 한번 껄쩍거리를 본 거죠. 그 포커판을 그냥 막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유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면은 국민의당은 어떻게 합당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용주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갈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바당 합당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자객을 하나 보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또 이용주는 또 조작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까지는 모르겠는데 녹취록을 슬쩍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조금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용주는 지금 혐의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구라를 치면은 정치 생명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구나. 녹취록의 존재는 하겠구나. 다만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용주도 하여튼 엉뚱한 것 같은데 우리 윤갑희 소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저기 안 붙게. 네. 안 붙어먹게. 네. 안 붙어먹게. 하 소장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 이용주 발언의 의미. 갑자기 물어보니까 진공 상태?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떤 것 하나 분석할 그런 건 잘 없고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응원의 메시지. 맞습니다. 다들 열심히 싸워야 돼. 이게 우리는 누가 한쪽을 응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잘 싸워야 된다. 전부 파이팅이야. 네. 파이팅.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십시오. 영주도 뭐 옆에 와가지고 조금 더 해주면 우린 더 재밌지 뭐. 일종의 이런 거야. 이런 링이야. 저기서 피 터지게 하여튼 승부가 결말날 때까지 링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네, 그렇습니다. 문 안 열어줘. 죽을 때까지 싸워라. 자, 이 와중에 바깥에서 또 대한애국당이 또 저 알박기 해놓고 지금 호시탐탐 기다릴 기회를 보고 있는데 거기 요즘 또 시끌시끌하다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변희재인데요. 예. 세상이 좋아서 제가 변희재 입에 이렇게 막 올리고 실명을 거두고 하지, 옛날 같았으면 이제 비욘드 브로잡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표현을 불렀을 텐데 변가라든가 변희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희재랑 류여해랑 지금 엄청난 설정을 벌이고 있죠. 네. 어떻게 해요? 내용 소개 좀 해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류여해가 얘는 좀 성격이 관종인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거기 간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집회에 갔습니다. 갔지. 네, 태극기 집회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석방, 홍준표 나가 죽어 뭐 이런 집회인데요. 류여해가 거기 가가지고 적진에 뛰어든 셈이죠. 지금 제가 적진이라고 감히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보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사이가 더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나를 배신한 형제거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나와바리 싸움이라는 게 원래 나와바리 겹치는데 싸움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싫어하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가서 류여애가 막 카메라 들고 깝치고 다니다가 어떤 노인한테 국기봉으로 목을 맞았습니다. 근데 국기봉으로 맞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뭐 이렇게 많이 아플 정도는 아니고 따끔해 이런 느낌인데 류여애는 제가 보기에는 심리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연극성 인격 장애다. 이런 진단을 한번 내려봅니다. 근데 그런 병명이 있어? 예, 있는데요. 심리학 용어인데 연극성 인격 장애라는 것은 자신의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마치 연극배우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막 울부짖어요. 그래서 내가 뭐야 뭐든지 다 해드릴게. 저한테 말만 하세요. 막 이렇게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변희재가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기어들어와 하면서 큰 설전이 벌어졌다.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싸움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보수냐? 결국 쉽게 변희재가 영역 표시를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송을 하느니 어쩌니 뭐 모욕 표현을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재밌게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또 변희재는 또 여기저기랑 싸우던데? 예, 굉장히 다양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류여애하고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싸움이 있더라고. 네, 진짜 싸움은 역시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싸움이 아니고요. 대한애국당 내부의 싸움입니다. 또 그 안에서도 또 주도권 다툼이 또 그 싸움이 더 독해.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취재한 것은 아니고요. 리차드 님이라는 분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이제 대한애국당 소식 가끔 제가 전해드리는데 팬이신 분 같은데 굉장히 심층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대한애국당 취재를 여러 번 했지만 그 근본적인 그 싸움의 갈등에 숨어있는 그 기저에 흐르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그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신 분입니다. 소개 좀 해줘봐요. 네. 먼저 신혜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혜식 이름. 독립신문. 맞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듣는다. 독립신문으로도 유명하지만 반핵 반김. 기억나십니까? 네. 그 김대중 정권 때려잡고 뭐 이제 김대중 얼굴 화형식하고 뭐 이러면서 뭐 김정일과 김대중을 막 욕하고 다녔던 그런 보수 농객이라고 해야 돼.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보수 활동가? 예. 보수 활동가? 예. 네. 보수도 아니잖아. 하여튼 사이비 보수 활동가. 네, 페이 활동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변희재랑 그렇게 친하대요. 사실 시위 현장마다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친했었는데 박근혜 탄핵을 두고 완전히 갈라섰다고 합니다. 왜? 예, 신의식은 제가 보기엔 신의식이 좀 더 전략적인 것 같기도 한데 홍준표 편에 붙었고요. 변희재는 이때 야 박근혜를 쫓아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알박기 새누리당입니다. 네, 조원진 새누리당. 네, 조원진의 새누리당. 그리고 나서 신혜식은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조용히 있는데 변희재가 이제 지속적으로 신혜식을 비난하고 그러다가 신혜식이 또 변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변희재가 뒤에서 씹어대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고소가 하나 걸려 있는 상태고요. 명예훼손 그런 뭐 고소야?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뭐 정광택, 정광용 이야기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박사모 회장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의 지도부였는데요. 조원진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단일화하자.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럼 조원진 지지율이 오를 줄 알았단 말인가? 그 변희재 여기 이 사람도 약간 좀 띠박한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홍준표를 조원진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단 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쨌든 단일화 압박을 넣고 그 이후에 뭐 조원진, 변희재, 정미홍은 또 세 명이 한 팀이거든요. 그 끊임없이 완주를 요구하다가 결국 대선 참패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나누고 뭐 그러다가 변희재랑 지도부랑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거 등등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변희재하고 정미홍은 다른 걸로도 지금 붙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 꿀잼인 소식으로 그러면 바로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잖아요. 대한애국당의 그 양대 기치가 뭐냐면요. 박근혜 석방과 손석희 구속입니다. 손석희 구속. 예. 타블렛 PC 허위 보도다 이걸 주장하면서
무슨 걔들은 손석희 때문에 박근혜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근데 무슨 공당의 기치가 뭐 손석희 후속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세 살림을 차렸잖아요. 어쨌든 알콩달콩 모여서 정미홍, 뭐 변희재 이렇게 조원진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게 됐어요.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웃긴 게, 그 콩할 만한 정당에 뭐 최고위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럼 막 지역위원장도 있겠네? 이게 당이니까. 예, 어쨌든 당이니까 지역위원장도 있지. 네. 근데 정미홍이 문제예요. 정미홍이 당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물쓰듯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에다가 재정적 손실을 엄청나게 입히고요. 돈을 많이 썼다? 네. 당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요. 변희재 이야기지? 네, 변희재 주장입니다. 저는 뭐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정미용 반론을 듣고 싶다. 정미용의 반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변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선 이제 그 악재가 벌어진 거죠. 그 정미용하고 변희재하고 같은 편인데. 그러면 지금 변희재, 정미용 다 최고위원 출마한 거야? 그렇진 않고요. 변희재가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변희재가 당원들의 그 속마음을 읽어본 거예요. 당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됐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당의 재물에 손실을 입히고 막상 당사는 완성도 안 되고 점점 늘어지고 하니까 많이 빡쳐 있으니까 변희재가 공약을 딱 내건 거예요.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거 정미용 공격을 하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얼마 남지 않은 동지가 이제 또 찢어진 건데요. 가루가 되겠네. 그러면 변희재는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선거했어? 선거는 아직 안 했는데요. 갑자기 최고위원 선거를 보이콧합니다. 변희재가요? 네. 뭐야? 왜? 이유는 그 조원진이 단식을 하는 게 내가 이런 거 왜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뉴스 안 갔다. 조원진이 단식을 하는 동안에 사조직이 선거 대행 업체와 손을 잡고 투표를 조작할 것 같다. 그런 정황이 보인다. 라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촉이네. 그쪽은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그쪽은 관시법이잖아요. 근데 뭐 정미용이 또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사조직이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조직이 바로 정미용의 팬클럽인 정사모였다라는 세상에. 변희재의 주장입니다. 정미용한테 팬클럽도 있어요? 그 거기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막 최고위원도 있고 지역위원장도 있고 팬클럽도 있고. 더 놀라운 팬이 있다는 거야. 팬이 있다는 거야. 네. 저도 말씀하시는 동안 이것저것 해본다고 그러니까 변희재로 이제 구글 검색을 돌려보니까 변희재가 지금도 무슨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뭐 올라오는 게 거의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유여해 비방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력을 쏟고 있어. 그럼 혹시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갑자기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고 막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런 거 변희재 방송을 한번 들어보셔도 인생을 낭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인생을 낭비하는 방법? 저는 낭비라고 하기만은 좀 거시기한 게, 저는 가끔마다 이제 금요일 저녁에 주로 일요일 녹음을 준비하면서 그 방송들을 좀 보고 하거든요. 완전 빠져들어. 정말 완전 빠져들어. 거기 특유의 어떤 구림과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최첨단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가 느끼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시구나. 뭐 하여튼간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이 정미용이에요 또. 어머나. 그러니까 인물이 너무 없어요. 걔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완전히 최고적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직 안 끝난 거네. 예. 아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리차드님이 이 제보를 하게 된 진짜 원인이 나옵니다. 신혜식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이거래요. 신혜식이 대한애국당 창당하기 전에 하나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예언? 대한애국당은 변희재와 정미용 갈등으로 박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데요.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자기들끼리는 서로를 잘 아는구나. 그럼요. 절대 서로 안 믿어. 그러니까 변희재가 지금 정미용 유해에 까고 막 이것도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까는 것 같아. 그럼요. 네. 하여튼 너무 재미있는 소식이었어. 원래 이 정치판에 특히 여의도 언저리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공개적인 발언보다는 그 뒤에서 벌어지는 그런 뒷담화를 가지고
막 판단을 하고 그러잖아. 네. 우리 정치신세계도 늘 영양가 있는 정보만 제공받고 이러면 영양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덥잖은 소리도 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거. 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뭐 소재가 워낙 재밌다 보니 뭐 가끔 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지금 개그를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뭐 더 있어요? 뭐 더 좋은 소식 있는데 뭐 다음 회에 흥행을 위해서 좀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사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는 좀 각 잡고 할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또 다음 회 흥행을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권순욱입니다. 네, 오늘 야당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하승주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야당을 잘 모르시는데 안철수 전문가잖아. 네, 그렇죠. 자, 우리 정치신세계에서 야당 전문 기자죠. 윤가피 소장. 네. 안녕하세요. 야당 전문 기자 윤가피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야당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적진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왔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야당 정계 개편 우리가 한번 했죠? 네네. 했는데 그 뒤로 뉴스가 계속 나와. 네.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라이벌 정당들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보수의 파일을 나눠 먹겠다고 깝치는 그런 정당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 서청원 간에 판이 막 점점 커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어느 초상집에 갔습니다. 초상집에? 예, 보수의 초상집입니다. 보수의 초상집? 예, 근데 초상집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포커판이 크게 붙었습니다. 서청원, 홍준표, 보수의 두 거두가 레이스 붙었어? 레이스를 붙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봐도 뻥카 대 뻥카인데 어쨌든 간에 지르는 기백이 좋습니다. 홍준표가 액면이 좋아요. 딱 보기에 풀하우스 같습니다. 네, 출당이라는 배팅을 하게 됩니다. 죽어! 너 죽어! 그러면서 나 풀하우스 같이 보이지? 그러면서 출당 배팅을 딱 했습니다. 근데 서청원이 당연히 죽을 줄 알았죠. 액면이 없거든. 근데 서청원이 안 죽어요. 출당 받고 녹취록 더! 오. 녹취록. 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기고 있냐를 가늠할 수 있는 포커 룰로 따졌을 때, 자, 그럼 홍준표가 받고 뭘 더 쳐야 되잖아요. 원래 포카는 받고 더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속보이게 이럽니다. 너 스티플? 너 스티플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가 무슨 녹취록 가졌으면 까봐 이럽니다. 아니 까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지. 그렇죠. 그죠? 돈을 태워야지.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엔 홍준표가 굉장히 기백 좋게 막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지르는데 너 패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홍준표가 미국 갔다가 이제 왔잖아. 네네. 그럼 이제 둘이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청원도 네, 그렇죠. 보니까 그 해외 국감 갔다가 왔더라고. 네, 맞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서 드디어 격돌이 딱 붙게 됐는데 자, 이 와중에 지금 서청원은 자기가 스티플 잡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나 얄미운 사람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용주가 지나가면서요. 이 스티플 맞아. 내가 봤어. 아니 이게 무슨 개매너야? 남의 패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패를 왜 지가 왜 얘기를 해?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반드시 돈을 더 태워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생겼네. 돈을 더 태울 생각은 안 하고 패까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다이를 하던가 더 걸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런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수 초상집 포카판 배팅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결국은 녹취록의 존재 여부인 것 같아요. 네네. 있나? 녹취록 진짜 있을까? 뭐 하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도 별로
잘 모르겠다 생각이었는데 네. 요즘은 점점점 녹취록 있다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아, 그 이용주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이용주는 사실 너무 뭐랄까 걔는 또 조작 전문가다. 그렇죠. 전문가지. 그러다 보니까 걔 말은 뭘 해도 못 믿겠는데 일단 여기서 사실 존재가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서도 뻥카 싸움에서 뻥카 싸움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이거는 서청원의 태도보다 홍준표의 태도 때문에. 네. 예. 홍준표가 너무 막 화들짝 놀래고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실히 뭐가 있긴 있구나 네. 하는 쪽으로 심정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인상을 받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녹취록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흥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까봐. 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유머 감각도 좋잖아요. 이럴 때 괜찮은 레토릭을 쓰면서 어디 한번 깔 테면 까보세요 이렇게 나갔으면 여유 있어 보였을 텐데 온갖 험한 말을 막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로 봐서는 홍준표는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 이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15년 4월 18일 전화해서 서청원한테 전화해서 뭔가 유승모의 발언을 자제시켜달라는 말을 한 것 자체는 팩트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분명한 팩트고요. 이건 둘 다 인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지. 서로 네. 그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예. 서로가 다른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 그렇죠. 너무 단정적으로 홍준표가 얘기했을 리도 사실 없고요. 정치인인데, 형님, 윤승모 그렇게 냅둘 거야?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해석하기가 좀 난감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가 어쨌든 뻥카를 빵빵 내질렀어요. 네네. 그 대표적인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요거 한번 브리핑 좀 해줘봐요. 너무 흥분해. 너무 흥분해. 홍준표가? 네. 정치를 더럽게 배워 수낮은 협박이나 한다. 팔선 정치인 선배한테. 정치를 더럽게 네. 배웠다. 오. 아까 그리고 윤승모 꼬붕 이런 발언도 했고요. 녹취록을 갖고 있다면 제발 까봐라. 그리고 또 이제 이용주에게도 견제구를 날립니다. 국민의당 이용주가 항소심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짓 폭로하면 천벌을 받을 것. 야 이거 너무 올드하다 진짜. 그러니까 표현이 강하고 말고를 떠나서 흥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흥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 확실하면은 전략적이고 냉정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네. 뭔가 지금 발언을 보면 네. 홍준표도 뭔가 쫄리는 게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쫄릴 겁니다. 전화는 분명히 한 거니까. 저게 뻥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화를 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아주 강한 발언을 하면은 서청원이 뭔가 반응을 보일 거다. 그럼 그거 보고 간을 보고서 다음 행동을 내가 좀 가늠해 보겠다.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그 전략은 사실 전략의 실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청원이 그 말 듣고 저렇게 심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심장이 쫄깃해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원래 둘이 서로 그런 사이지 네. 그러니까 서로 녹음하고 막 그런 사이지. 그렇지. 외전화 녹음하듯이. 아니 그러면 네. 그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대체? 그게 바로 이제 험하게 해서 일단 냉정을 잃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돈을 태울 수가 없잖아. 돈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예. 받고 더 칠 수가 없으니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무슨 스티프를 잡았다고 그래. 스티프를 잡았으면 까봐. 반칙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서청원 입장에서 그걸 왜 까? 그러니까 왜 까? 지금 여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서청원이 더 고단수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서청원의 발언이 의외로 수위가 낮아서 좀 약간 정치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서청원이 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청원 발언을 한번 볼게요. 그 양반이 모레 돌아오니 여기 그 양반이라는 건 홍준표를 말하는 겁니다. 모레 돌아오니 그때 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홍준표 너 흥분하지 말고 너 페이스면 까봐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방금 한 이야기는 홍준표가 했으면 딱 적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어조가. 홍준표 주로 잘하는 게 깐죽거리는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판에서는 서청원이 깐죽거리고 홍준표가 흥분하고 구도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이런 또 제가 뭐 야당 새끼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스타일을 아는데 당장 내일 뽀록 나더라도 오늘은 구라를 칩니다. 죄진놈들이. 예. 근데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만 가는 것보다 오늘만 가는 것보다 내일만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역이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약점을 준 그 갑이 살살 간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네,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싸움이 진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게 진짜 이 결말이 궁금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홍준표가 서청원을 출당 조치를 취한 게 이거 홍준표잖아. 네. 그러니까 서청원은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 새끼야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될까? 결말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청원이 지는 케이스입니다. 친박이 쫓겨나는 거. 네. 근데 이제 서청원이 그 녹취록 전쟁에서 진다고 해서 꼭 쫓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내가 뭐 녹취록이 있었고 파일이 있었는데 폰을 자기가 서청원한테 뭐라고 했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 것 같아. 아니 지금 보면 홍준표가 9월 3일에 서청원을 만났다는 거야. 네네. 9월 3일 날 만났는데 그날 1시간 30분 동안 듣기만 했대. 듣기만 했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서청원이가 녹취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네, 협박을 했다고 하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이미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간을 한 번씩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튀어나온 거죠. 야, 근데 정말 서청원도 대단한 게 그냥 그야말로 대화고 그리고 홍준표가 좀 도와달라 이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녹음해가지고 몇 년 동안 들고 있는 걸 보면 네. 이게 2015년 4월 18일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된 녹취록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취 파일은 있을까? 근데 제가 법에 좀 무지해서 그러는데 녹취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의 녹취록이 의미가 있나요? 파일이 있어야 될걸? 그냥 그쵸. 녹취록은 그냥 아니 소설이잖아요. 쓰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서청원도 나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 게 녹취 파일이 있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쪼를 텐데 왜 녹취록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녹취 파일이라고 하면은 홍준표가 너무 빨리 죽으니까 좀 더 태워보라고 녹취록이라고 뿌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있다면 히든 카드로 남겨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파일이 없다면 지금 그냥 뻥카 지르는 거고. 녹취록 가지고 뻥카를 지르고 홍준표가 죽는지를 간을 보는 거지. 자, 일단 이 녹취록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성완종 리스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성완종 리스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친박인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를 안 당했어요. 근데 홍준표는 비박이야.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게 혼자 기소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돈을 누가 줬느냐. 윤승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윤승모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서청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윤승모가 서청원의 꼬붕이니까 저런 발언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 이거 사실은 팩트입니다.